글쓰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글쓰기 방법, 오늘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투잡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쓰기 전 꼭 해야 할 세팅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쓰기를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실제로 초보 때는 이런 글쓰기 세팅 방법을 몰랐고 또 저만의 글쓰기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글 쓰는 방법이 자리 잡혀가고 있고 저 또한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팅 값이기 때문에 꼭 설정 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팅 값이 있어야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본인만의 글 쓰는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대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세팅을 하지 않고 글을 썼을 때랑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2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블로그 글쓰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글쓰기 방법, 오늘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모바일보다는 PC에서 한 번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PT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네, PT 세팅 같은 경우에 내 블로그로 들어와 주시고요. 관리 탭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첫 화면에서 블로그 정보가 뜨실 거예요. 블로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블로그 별명, 블로그명, 소개글, 블로그 주제, 이미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블로그 세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블로그에 연령 그룹을 꼭 설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본인의 실제 나이대예요. 이 자신의 나이대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건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알아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오래된 블로거 분들도 이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가 작년에 됐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꼭 한번 설정해 주시면 노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천 허용 설정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 블로그 글이 연령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 및 추천 허용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연령 그룹은 네이버 회원 정보의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제 생일을 기준으로 네이버 회원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30대면 30대 회원들에게 우선 노출을 해준다는 뜻이죠. 설정 방법은 PC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환경 설정에서 추천 허용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노출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령 그룹별 블로그 글이 추천됩니다. 네이버 회원 정보의 기반으로 나와 같은 연령 그룹의 글이 우선 노출됩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웹에서 사용되는 기능이고 추천하는 20대 글,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20대면 20대들에게 우선 노출이 되는 기능이고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20대로 우선 노출된다고 합니다. 인기도와 반응도를 고려하여 랜덤으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우선 노출을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바로 이것부터 설정하시고 시작해주세요. 네, 두 번째로 블로그명, 별명은 소개글, 그리고 주제를 세팅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제는 3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주제를 설정해야 될지 못 정하신 분들은 오늘 이거부터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비즈니스 경제로 저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한 이유가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코칭해 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게 없다, 뭘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래도 정하셔야 돼요. 두서없이 글을 쓰는 것보다 본인만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내 닉네임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별명을 보고 이 사람의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일체화의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정해주었어요.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별명과 블로그명, 소개글, 그리고 이미지까지 모든 게 일치화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브랜딩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개글에 자신만의 이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내용, 그런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꼭 적어주시는 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 앱, 이미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까지 일체화된 느낌이 나게 설정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 서체 설정입니다.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사용되는 글씨 폰트인데요. 폰트 같은 경우에 저는 바른 고딕을 설정했고 크기는 16, 색상은 따로 없습니다. 기본으로 설정해줬고요. 행간은 200%, 정렬은 좌측 경렬로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읽을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읽을 때 바른 고딕이 가장 편했고 크기도 16이 가장 눈이 편했고 색상도 오히려 블랙으로 했을 때 눈이 조금 피곤해서 그냥 기본 설정된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행간은 200%가 읽기가 편해서 좀 테스트를 한 결과 끝에 이렇게 설정해 줬어요. 또 정렬 또한 저도 기존에 가운데 정렬을 썼는데 좀 정보성 같은 경우에는 좌측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좌측으로 최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취향껏 설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단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랩 툴즈의 헬퍼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만 추가해주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따로 그 부분은 뭐 다루진 않겠고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추가하시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고 꼭 작성할 때 모바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작성이고 30분 타이머를 사용해서 모든 글은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30분당 하나만 써도 하루에 2개는 쓸 수 있겠죠. 더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1일 2포 정도 하고 있고 타이머 30분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타자수 기능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목을 오늘 정보성 글로 잡아볼게요. 다이소 옷걸이. 다이소 옷걸이라고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몇 글자를 썼는지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럼 좀 더 빨리 쓰는 건 좋고 이렇게 타자수도 알려주는 건 너무 좋은데 몇 자를 써야 되는 거죠? 글자 수는 제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0자를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자 수 1000자에 사진 6장 이상은 꼭 넣어줘야 기본적인 세팅 값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1000자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일이 네이버 글자 수세기 프로그램 이런 거 쓰시기보다는 한 번만 사용하시면 계속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꼭 작성하실 때 모바일 화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블로그는 모바일 사용자가 80% 이상이에요. 저희부터도 컴퓨터로 검색하기보다 모바일로 검색할 때가 더 많잖아요. 모바일 검색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독자들이 조금 더 읽기 수월한 글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자의 글을 완성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글을 쓸 때 매번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단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에서 리뷰, 여행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본인들의 글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일단 예시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본인들의 글에 맞춰서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걸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리뷰 정보성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에서 다이소 옷걸이를 쓰고 싶다. 제목을 잡아주고 이 글을 저만의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다이소 옷걸이 그래서 여기다가 좋은 글들을 이렇게 쫙 써주시고요. 본문도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템플릿을 구성해 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이 제품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이런 구분선들 활용을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한눈에 구분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이소 옷걸이라고 오늘은 했으니까 다이소 옷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고 실제로 사용해보니 좋아서 작성합니다. 첫 번째로 다이소 옷걸이의 장점을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품, 다이소 옷걸이 구성품 이런 식으로 구성품, 장점, 단점, 뭐 다이소 구매 매장 정보 해서 지도도 하나 넣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은 대충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내 템플릿에 현재 글을 추가해서 저장만 해두시면 계속 이걸 돌려 쓰시는 거예요. 리뷰 글은요. 또 리뷰가 아닌 정보성 글, 또 후기성 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 3가지 정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오늘 이 컨텐츠에는 이 템플릿을 사용해야겠다. 이 컨텐츠에는 또 다른 템플릿을 사용하겠다. 본인의 컨텐츠에 맞춰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도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보통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이걸 사용했을 때 30분 이내로 글을 작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초반에 초보분들은 이 세팅조차 힘들어 하실 텐데 그 초반부터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팅을 잘 잡아두시고 추후에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게 진정한 글쓰기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글을 쓰실 때는 자신만의 색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글 쓰는 방식도 한번 정해보시고요. 글을 쓰는 이런 폰트, 이것도 조금 일체화 시켜서 아, 이 글을 봤을 때 퇴사한 투잡러가 생각나는구나. 아, 이 글을 봤을 때 구독자님이 생각나는구나. 할 정도로 자신의 글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블로그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또 초기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 저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더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놓고 또 글 쓰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글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 기간이 채 한 달조차 되지 않았어요. 한 달만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